많이 외울 때는 2,000개씩도 봤던 것 같고 너무 압도적으로 많길래 더 이상 고민할 수 없겠다 하고.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소희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작년에는 유튜브를 보던 현준생에서 올해는 합격을 거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인강으로 준비하셨고 상경계열 사관왕을 달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인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태해지기 쉬운데 과연 어떻게 인강으로 공부했을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의 일반 편입으로 합격한 21학번 송현태라고 합니다. 외대 말고 다른 데 붙은 학교는 어디 있었어요? 저 외대 말고는 건국대 경영학과, 단국대 경영학과, 가천대 경영학과 이렇게 최종으로 붙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외대를 선택한 이유는 있나요? 사실 당연히 학교 네임밸류를 생각해서 외대를 갔고, 그리고 과도 국제통상학과가 상경계열이라서 학사를 경제학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외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경영학과가 편입계에서 되게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 상경계열을 지금 붙으신 건데 공부를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학교를 되게 여러 군데 썼는데 붙은 데가 네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군데나 상경을 붙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혹시 베이스나 전적대는 어느 정도였었나요? 절대평가 2등급이었고요. 토익이 800점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전적대학교는 한국공학대로 이름이 바뀐, 근데 공대는 아니었고 경영학부 다녔습니다. 그럼 뼛속부터 경영인이었던 거네요. 네. 그럼 지금 학교 생활은 되게 잘 맞아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공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합격한 지 한 2주, 3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공 따라가느라 벌써 합격한 기쁨이 많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일계로 지금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편입을 하게 된 계기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 제가 전적대학교에 애교심이 사실 굉장히 많았고 또 좋은 친구들,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서. 그런데 계속 고등학교 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문득문득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면 잘했을 텐데. 이런 말이 되게 싫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성적에 맞게 입학을 한 거지만 약간 혼자 마음속으로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편입을 해서 불합격하더라도 좀 후련하게 털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 지금 2주 동안 다녀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외대가 제 학교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잔디 광장도 그렇고 예쁜 곳이 많거든요. 혹시 학교 다니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밤에 되면 본관 위에 불도 켜지고 그게 도서관 끝나고 나올 때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학교 건물이 예쁜 게 좋고, 그리고 평지인 게 사실 학교 도안할 때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아직 맞아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학교 과장은 샀어요? 저 과잠은 구입을 안 했고, 왜냐면 그게 제가 21학번으로 들어갔으니까 21학번이 바뀌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잠은 구입을 안 했어요. 왜요? 21학번인 거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원래는 18학번이었거든요. 뭔가 21학번을 옆에 단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 과잠 사셨나요? 네, 저는 과잠 샀어요. 그럼 학잠도 사셨나요? 네, 저는 다 샀습니다. 저는 학교가 너무 좋아서 다 샀습니다. 학잠 무슨 색 사셨나요? 저 하늘색도 샀고 네이비색도 샀습니다. 되게 많이 샀어요. 네. 학잠은 고민 중이거든요, 아직. 학점 그래도 합격하셨으니까 그 기쁨이 아직 가시기 전에 꼭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학교 입학하신 첫날 딱 학교 본관부터 보이잖아요, 저희. 네. 딱 본관 마주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음, 전 본관보다 그 처음 지하철에서 기억이 더 생생한데, 왜냐면 제가 통학을 하는데 9호선에서 이제 1호선으로 갈아타서 1호선을 타고 외대암역에 내리는데, 사실 합격해서 기쁘고 근데 아직 학교를 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첫날 가는데 1호선을 타고 외대를 가는데 내가 진짜 외대생인가? 이런 느낌이 너무 제가 외대생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외대암역에서 딱 제가 내리는데 수많은 외대생들과 같이 문을 나가고 내리니까 제 스스로 갑자기 나 진짜 외대생이 된 건가? 이러면서 이런 뿌듯함에 지하철 내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첫날. 맞아요. 저희 또 지하철역도 외대암역이고 아, 거기서 맞아요. 과잠 입은 친구들도 되게 아, 많이 맞아요. 되게 내리잖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외대 처음 합격했을 때 그 외대암역에서 내린다는 게 딱 소리를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편입 준비 기간은 총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재작년 12월에 잘 토익 공부를 했고요. 그 직접 제대로 편입 공부를 시작한 건 1월부터 한 1년 정도 편입 공부를 했습니다. 인강, 현강, 독학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1월부터 9월까지는 집 앞 스터디 카페랑 도서관에서 인강으로 공부를 했고 10월부터는 현강으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강에서 현강으로 갑자기 중간에 바꾼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김땡 편입학원에 정병건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 제가 들었던 선생님이 그 9월인가 10월부터 파이널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파이널 강의가 학원의 자체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진도는 끝났고. 그래서 현강을 가서 그 시험 현장감도 익힐 겸 현강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생활 패턴이 망가져서 한 잠을 새벽 3시에 자서 10시, 11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강 오전반을 끊고 생활 패턴을 좀 바꾸고자 해서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강을 들으셨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강으로 공부하면 엄청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잖아요. 현강을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편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 컸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공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일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인강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인강으로 선택하면 배속 같은 거나 또 그런 가까우니까 그런 시간적인 측면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강을 고르셨을 때 선별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사실 그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 한 두세 분만 제가 맛보기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전 맛보기 강의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강 후기를 한번 클릭해 봤어요, 사이트에. 제가 들었던 선생님이 수강 후기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길래 더 이상 고민할 수 없겠다 하고 빨리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유명하신 분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현강이랑 인강을 둘 다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현강의 느낌은 어땠나요? 그 학원 수험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신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을 먹었고 수업을 듣고 이제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1월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태해졌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정말 집중력이 정말 자습실 가면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현강으로 오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인강 때랑 학원 때랑 공부 루틴이 조금 달랐나요? 네, 아무래도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럼 각각 공부 루틴이 어땠는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인강으로 공부할 때는 새벽 3시에 자서 한 10시, 11시 사이쯤에 기상을 했는데 전 기상을 해서 우선 단어부터 봤고요. 그래서 1시까지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단어 복습을 했습니다. 전날 단어 복습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1시간 정도 단어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이제 저녁 때까지 뭐 문법, 논리, 독해 이런 정규 과정을 따라갔고요. 저녁을 먹고 다시 스터디 카페에 가서 10시까지 정규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한 10시, 11시쯤에 제가 다시 집에 와서 공부를 다시 정규 과정 복습이랑 그날 했던 거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간단하게 뭐 먹고 하다 보면 한 1시, 1시 반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단어를 200개씩 외웠거든요. 그날 했던 정규과정 복습이 끝나면 그날 외웠던 단어 복습까지 하고 그리고 3시에 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강에 갔을 때는 제가 수업이 9시여서 한 7시 반에 기상을 해서 8시 한 2, 30분에 출발을 했거든요. 9시부터 1시까지 현강 수업을 듣고 거기 학원 앞에 식당이나 거기 휴게실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쭉 저녁 시간까지 자습을 했던 것 같아요, 자습실에서.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고요. 다시 스터디 카페 가서 10시, 11시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다시 와서
그때는 또 그날 외웠던 단어만 잠깐 복습하고 일찍 잤던 것 같습니다. 편입에 4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이 파트별로 비중을 어느 정도 뒀었나요? 단어 같은 경우엔 당연히 매일 3, 4시간씩은 가져갔던 것 같고요. 저는 단어를 하루에 새로운 단어를 200개씩 외우고 복습을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3일치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총 하루에 200개씩 외웠으니까 오늘 외우는 것까지 총 800개의 단어를 보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공부를 했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처음부터 잡아놔야 그 앞으로 논리나 독해 수업을 할 때 원활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법을 제가 1월, 2월달 2달 동안 확실히 끝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들었던 선생님 정규 과정을 한 3, 4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법을 한번 잡고 나니까 매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그 모의고사 전날마다 제가 노트에 정리해놨던 개념들만 한번 훑고 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1, 2월 달 이후로 문법은 딱히 공부를 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단어는 항상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초반부에는 문법을, 후반부에는 논리, 독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인강으로 공부했던 학생으로서 인강 듣는 친구들한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알려줄 거 있나요? 게을러지는 거죠. 사실 아무래도 혼자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게 늦잠을 잘 때도 있고 공부하다가도 자꾸 뒤처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혼자 공부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을러지는 걸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편입 공부하실 동안에는 주말에 쉬시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주말에도 항상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들을 만나서 놀았는데 그때 노는 날을 빼고는 항상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네, 결국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했는데 전체적인 공부 꿀팁이나 아니면 외대를 지망한 친구들을 위한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스스로 정한 공부법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리는 일이 너무 많았고 트루를 고르라 했는데 나트루를 고르고 사소한 실수 같은 걸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냐면 보통은 이제 문제를 틀리면 그냥 가볍게 몰랐던 단어를 적고 몰랐던 개념을 옆에 적어두고 풀이를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틀리는 문제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틀린 문제를 완전한 문장으로 그 옆에 여백에 문장으로 다 적는 공부법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가졌고 이 단어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주제에서 어긋나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제 의식의 흐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왜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트루를 고르라 했는데 나트루를 고르라 했던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패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1번, 2번은 너무 쉽게 정답이 나왔고 3번 선지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엄청 하는 선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3번 선지에서 엄청 고민을 해서 막 본문 찾아가서 매칭을 시켜서 겨우 풀어낸 다음에 4번 선지를 갔더니 4번 선지는 또 너무 쉽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저는 당연히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3번 선지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3번을 찍고 넘어가더라고요. 틀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적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놓쳤던 실수들을 많이 교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장 가기 전에 되게 떨리잖아요. 시험장 가기 전에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 꿀템 같은 거 있었나요? 제가 들었던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건데 전년도 기출 그리고 재작년 기출 두 개를 분석을 해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논리 문제 몇 번째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또 독해 문제는 총 몇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선지가 어려웠더라. 총 몇 개가 어려웠더라. 이런 거를 저 스스로 막 적어서 분석해서 가져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그렇게 분석해서 가져가니까 그걸 한번 풀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시험 보면서도 아 이때쯤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논리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한두 개를 지나니까 아 이제 쉬운 문제만 나오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시험을 좀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영상을 보던 시청자에서 올해는 합격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합격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